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처음 접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조금 난이도 높은 수업인데 또 짧은 시간에 맛보기만 해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서 수업하면 그거를 6개월치 하는 거를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소개하는 정도였으니까 조금 힘드셨을 텐데 사실은 지난번 수업보다 더 어려운 게 오늘 수업이에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에 더 자세히 수업을 더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식재 디자인 수업을 조금 더 커리큘럼에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더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원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식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식재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게 필요할 때는 내가 어떻게 심어야 될지 계획이 선 다음에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심을지 계획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지하기도 필요하고 병충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계획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맛보기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프린트 하나 나눠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심을 그 정원에 있는 그 식재 계획도예요. 그래서 이 계획도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은 이미 심겨져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보충하는 그런 그 시간이라서 비어 있는 부분은 말고 심을 부분만 제가 계획을 해서 왔는데 이런 식재 계획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교재를 펴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식재 디자인 하기 계획과 디자인 브리프 우리 지난번 수업에 했던 거고요. 오늘은 스케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스케치하는 거 또 스케치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 러프한 구상은 어떻게 하는지 그 구상에 따라서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또 구체적인 도면은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마지막에 그게 모든 게 다 잘 돼 있는지를 어떻게 체크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물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재 디자인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같이 그 질문하는 게 정원에 우리는 지금까지 나무만 있는 정원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접했던 정원은 첫 번째는 사실은 상록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접했던 정원은 상록수가 너무 많죠. 두 번째는 또 나무가 너무 많아요. 나무와 초화가 비율이 적당해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많은 정원 이렇게 됐고 세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정원은 조금 게으른 정원이에요.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정원. 관리가 간단하다는 거는 우리가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는 조금 덜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책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TV에 나오는 외국 정원을 보거나 달라지는 면을 체크한다면 요 세 가지 면인데 그런 면을 우리가 그림 같은 정원을 정말로 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에 하는 거를 식재 디자인이라 그래요. 식재 디자인 하기. 식재 디자인 하기인데 식재 디자인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식재 디자인 하기에는 이미 이거는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데 첫 번째는 환경.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정원에 꽃을 심을 때 식물을 선택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신경 써야 될 중요한 포인트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토양은 환경에 들어가죠, 그죠? 토양. 지난번에 우리 토양하고 뭐 다 했죠, 그죠? 햇빛, 온도, 햇빛, 온도, 뭐 다양했죠, 습도 다 했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떠오르는 거, 계절, 그죠? 꽃이 어느 계절에 필 것인가?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원에 식물을 심는데 선택해야 될 종류 중에, 신경 써야 될 요소 중에, 네, 컨셉은 우리가 이미 정원을 정할 때 컨셉이 나와 있죠.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컨셉. 네, 색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수량요? 네, 수량도 당연히 중요해요. 면적별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네. 지금 프린트에 안 나와 있나요, 혹시? 안 나와 있어요? 네. 네, 계절, 컨셉, 색상. 네, 키 되게 중요하죠, 그죠? 키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크기요. 네, 식물의 형태, 크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고려할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색상, 형태. 네.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는 질감이 있어요. 네. 질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네, 이렇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 컨셉은 이미 우리가 정원의 컨셉을 정할 때 이미 정해져 버렸죠, 그죠? 내가 어떤 정원을 디자인할 것인가, 뭐 지난번에 우리 한국 스타일, 그죠? 한국 정원 할 것인가, 뭐 영국 정원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모던 할 것인가. 이미 스타일이 정해졌을 때는 우리가 식재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식물을 선택할 때만 고려해야 될 거를 한번 고려해보면, 식물 그 자체로만 두고 봤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를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눠드린 도면 안에 우리가 심는다. 지금 오늘 심는 정원의 컨셉은 우리가 영국식 정원이에요. 그죠? 네. 영국식 정원, 우리가 영국에도 뭐 다양한 종류의 정원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코티지 정원이라고, 조금 컬러가 많고 초화가 나무보다 많이 들어가는 정원을 우리가 코티지 정원이라 하는데, 지금 오늘 심는 정원은 요 컨셉에 의해서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정할 때 계절, 가장 우리가 쉽게 꼽을 수 있는 게 계절이죠. 계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계절 어떻게 정원이 비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정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게으른 정원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그런 정원을 할 때는 우리가 나무가 상록수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는 거는 사계절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컬러의 변화가 없고, 또 상록수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원에 지루해요, 그죠? 예. 그리고 수종이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나라 정원은, 그죠? 관리 쉽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심는 게 소나무, 회양목, 철쭉, 잔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철쭉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5월에 우리는 전국이 붉게 불타오른다고 할 수 있어요, 철쭉 때문에. 그래서 철쭉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철쭉을 정원에 이제 많이 안 심는데,
사람들이 철쭉을 너무 싫어해서 철쭉을 어느 날 곰곰이 들여다봤어요.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철쭉을? 사실은 너무 예쁜 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나무에서 그렇게 많은 꽃을 달리게 할 수 있는 나무도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꽃인데 우리에게는 너무 지루한 꽃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쓰고도 조금 덜 지루하게 하게 할 수 있으려면 다른 식물과 조금 같이 어울리게 심었으면 그런 지루함을 덜 느낄 텐데 지금은 거의 그냥 우리가 카페처럼 깔다시피 너무 많이 심어놨죠, 그죠? 그래서 이미 심은 건 뽑아낼 수 없지만 우리가 새로 심을 때는 조금 더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스타일로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느껴보고 나머지는 다 초록이에요. 그나마 잔디가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조금 달라지지만 특별히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코티지 정원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플랜팅 디자인 할 때 계절은 우리가 계절이라 그러면 스프링, 서머, 폴, 윈터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가 계절별로 봄에 피는 꽃이 뭐다, 여름에 피는 꽃이 뭐다 이렇게 나눴을 때 이 계절의 변화를 주는 꽃을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한 계절 동안 피는 꽃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식재 디자인 할 때는 우리가 말로는 계절이지만 사실은 월별로 우리가 리스트를 뽑는 게 좋아요. 그래도 한 달 동안 내내 피는 꽃은 없지만 그래도 월별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교재에 보시면 표 하나 있죠, 그죠? 표에 보면 계절별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일 앞에다가 3월부터 하는 거예요, 3월부터. 3월, 봄이 3월이니까, 그죠? 깨어나는 계절. 우리 이렇게 모아놓는 이유는 여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야 계절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기가 쉽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절별로 똑같은 코티지 정원에 어울리는 꽃을 리스트를 뽑았을 때 3월에 피는 거, 4월에 피는 거 우리가 내가 리스트별로 먼저 뽑아두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먼저 리스트별로 뽑아두면 3월에는 우리가 꽃이 피는 게 한국에서 뭐가 있을까요? 개나리. 개나리가 3월에, 우리가 3월은 너무 빠른가요? 진달래. 그래도 해볼까요? 제일 먼저 피는 게 우리가 목련. 다 다른 나라 사나 봐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매화도 맞고, 또 산수유, 그죠? 또 생강나무, 예, 이런 게 제일 먼저 펴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꽃은 사실은 4월에 피죠, 그죠? 뭐 진달래, 개나리, 목련, 네, 라일락도 빨리 피면 4월에 피죠. 네. 그럼 5월에 피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은 주로 나무만 나오네요, 그죠? 네. 올해는 5월, 6월은 꽃의 천국 같은 계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너무 많이 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5월, 6월, 7월은 꽃이 굉장히 많은 계절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1년 중 정원이 겨울보다 덜 예쁜 철이 있어요. 그게 8월이에요, 사실은. 장마 끝나고 우리가 굉장히 더운 휴가철에 사실 1년 중에 정원이 예쁘지 않는 대표적인 월로 따지면 그 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원 같은 거 구경 갈 때 8월에 가보고 여기 식물원 밉다 이렇게 욕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리고 9월, 우리가 9월, 10월 지금 계절이잖아요. 그죠? 지금 계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꽃들 한번 뽑아볼까요? 국화, 코스모스. 정원을 들으러 오시면 이 정도만 얘기해갖고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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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초향, 꽃향류, 그죠? 네. 아스타. 좀 나와야죠. 그리고 9월, 10월에는 나무에 피는 꽃은 사실 없지 않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한 계절에
라이프 사이클을 끝내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꽃이 피는 나무는 없지만 그래도 나무에 예쁜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는 9월, 10월에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 같이 뽑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라스, 갈대 종류, 그죠? 예. 그리고 또 9월, 10월이 열매가 예쁜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무로 말하면 가장 봄에는 꽃도 우리가 5월에 꽃사가 펴죠, 그죠? 그러면 가을에는 꽃사가 열매도 굉장히 예뻐요, 그죠? 네. 그리고 낙상홍, 또 가을 열매 때문에 심죠. 그리고 작살, 좀작살이라고 들어보셨죠? 보라색 피는 거. 네. 이렇게 피고, 여름에 피고. 이렇게 리스트를 일단 계절적으로 뽑아둬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정원을 이렇게 뽑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절별로 내가 정원에 관한 관심도 많고 또 정원에 관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계절별로 좀 뽑아 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사전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뽑아 놓는 게 좋아요. 또 이렇게 계절별로 뽑아 놨을 때 여러분도 사실 꽃 잘 모르지 않으세요? 꽃 이름 200개 정도 쓸 수 있는 분? 꽃하고 나무. 그죠? 근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시간이 넉넉할 때는 체크해 보거든요. 가장 초보자라도 100개는 꼽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100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아주 어쩌다가 한 8, 90개 꼽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써봤죠. 그런 적 없죠. 한번 댁에 가서 써보시면 기본적으로 100개는 쓰셔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정원에는 꽃도 심지만은 그죠? 곡식, 벼, 보리, 상추, 오이, 호박 이런 것도 심을 수 있거든요. 다 내가 아는 식물을 썼을 때는 기본적으로 100가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요 100가지 외에 100가지 더 아시면은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식물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 이름 들어봤다고 해서 적으시면 안 돼. 내가 봄에 새싹일 때도 구별할 수 있고 또 꽃이 폈을 때도 구별할 수 있고 지금 계절에 꽃이 졌을 때도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0개만 꽂으시면 되는데 그거를 계절별로 꽂아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절별로 내가 피는 타임을 그 리스트를 뽑아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색상별로 또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죠? 제 책을 보면 그 색상별로 구별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이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드린 교재가 제 책에 있는 원고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색상별로 구별해 놓으면 좋은데 색상별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그 많은 색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원에 있어서는 사실은 크게만 하시면 돼요. 크게만 컬러를 분류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아주 강렬한 색상의 강렬한 색의 조합. 네, 두 번째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로맨틱한 색상의 조합.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썩이지 않은 때문에 쿨한 거. 우리가 쿨한 테마. 네 번째는 그린 테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컬러별 하시면 돼요. 주로 요즘 많이 하는 게 화이트 가든 있고 화이트 테마 이렇게 꽂아 놓으신다 그러면 강렬한 색의 테마에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레드랑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초록, 누가 초록은 여기 다 베이스 컬러예요. 그죠? 네. 레드, 옐로우, 네, 오렌지. 네. 요렇게 세 가지 컬러의 테마를 우리가 강렬한 색의 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문가 흉내를 내고 정원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컬러만 분리해서 심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 각 요 세 가지 테마를 같은 주제의 테마에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모든 테마에 들어갈 수 있는 식물의 종류는 그라스 종류, 상록수 종류, 실버 종류, 갈대류
있죠. 요즘 정원에 갈대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상록수 종류, 실버색이 나는 식물이 있어요. 실버색이 나는 식물이 요즘 새로 이제 도입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는 어떤 테마이든지 다 섞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가 가지고 여기에도 넣어 쓸 수가 있고, 다른 데 다 넣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해지죠. 그러면 로맨틱한 색상의 조합, 누가 로맨틱을 이해하시나 한번 봅시다. 네. 핑크. 네. 블루. 네. 요 세 가지 색상의 조합, 네,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화이트도 다 넣을 수가 있죠. 화이트도 베이스 색깔이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만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컬러 테마가 요즘은 요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쿨한 테마는 색상이 조금 단순화되겠죠. 여기는 화이트, 블루,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버. 네. 요렇게 해서 또 쿨한 테마의 정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린 색상. 우리가 그린은 상록수, 그라스 종류, 또 실버 종류, 이 세 가지만 섞어서 하는 그린 가든이 있는데, 그린 가든에도 우리가 초록색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농담을 가지고 있는 색상인지, 우리가 4월, 5월 우리가 산천을 살펴보시면 수만 가지 그린 색깔이 있어요. 또 그만큼 식물의 색깔도 다양한 그린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그린색을 섞어서 우리가 또 그린 상록수 정원을 만들어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소나무하고 철쭉신고 이런 것도 상록수 정원이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그린을 섞어서 할 수가 있는데, 상록수 정원은 우리가 색깔로 테마 내는 건 조금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때는 식물의 형태를 가미해요. 그래서 형태를 가미할 때는 어떻게 가미하느냐. 우리가 상록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다듬어서 모양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우리가 소나무 전지 굉장히 공들여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우리가 뭐 특별히 나무를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공들여 만드는 나무로, 인공적인 나무 형태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일본식이지만 분재 스타일의 나무로 전체적으로 다 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토피얼이라고 나무를 깎아서 모양을 만드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만든 건 흔히 보셨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뭐, 둥근 형태 만드는 거 있고, 또 사각 형태도 만드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나무를, 정원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먹을 이렇게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새 모양, 뭐, 온갖 모양 다 만들어서 우리가 하죠. 그래서 상록수 정원에서는 색깔뿐만 아니라 형태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만들 수 있는 정원이 상록 정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화이트 가든 유행하는데, 화이트 가든은 말 그대로 상록, 그라스 이런 거 실버 섞은 다음에 꽃을 흰색만 나는 걸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컬러별로 다 주제 정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요즘 하는 게 화이트 가든. 네.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보시면 몇 가지 안 되는 주제의 색상을 가진 정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분리해 두셔서 정원을 만들어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적이지 않은 정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정원이 이렇게 돼 있다. 정원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원이 돼 있으면 이제 큰 나무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다 이러면, 그러면 이 색상의 정원을 하나같이 다 여기 똑같이 레드 가든 이렇게 만들기 너무 지루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정원의 여러 코너 중에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데크가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바베큐도 먹고 차도 마시고 쉼터인데,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테마가 어떤 것인가. 어떤 분은 이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다 다르겠죠, 취향이. 그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가장 내가 쉴 때 정면에 보일 때 나 가장 좋은 컬러 테마의 정원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내가 데크 여기 앉아 있을 때 메인 뷰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따라서 나는 이쪽에는 로맨틱 컬러의 주제, 로맨틱 정원을 만들고 싶다. 로맨틱 화단이 되겠죠, 정원이라기보다. 그러면 이쪽은 여기 집에서 시선이 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는 시선이 먼데 우리가 블루 테마 이런 테마를 하면 더 시선이 멀어 보여요. 우리가 레드 컬러 이쪽으로 하면 시선이 더 당겨서 보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가 너무 가까이 보이는 게 싫다, 집이 좁아서, 이러면 여기에다가 너무 강렬한 색상을 안 심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나는 여기가 너무 멀리 보여서 아득하게 보이는 게 싫다, 이러면 여기에다가 강렬한 테마의 색상을 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레드 강렬한 색상의 테마를 하겠다. 그리고 요즘에 좋아하는 화이트 가든 테마, 나는 여기 데크에서 보이는 이쪽에 화이트 가든 테마를 좀 하겠다. 그리고 이쪽에 쉼터 주변에는 늘 상록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쉼터 주변에는 상록이라기보단 그린 가든이겠죠. 그린 가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화단에 있어서 내가 컬러 주제를 조금씩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위치는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내가 테마를 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형태. 우리가 형태는 나무의 형태도 있고 초아의 형태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무의 형태는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나무 형태는. 첫 번째는 가장 노멀한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나무라도 이렇게 생긴 형태가 있겠죠. 뭐 전나무라든가. 그리고 늘어지는 거, 능수형. 또 덩굴형. 또 나무를 옆으로 기어서 자라는 형. 뭐 다 다르게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또 나무를 규격을 정하는 것도 다 그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되겠죠. 다른 시간에 하시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초화에 있어서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화에 있어서. 초화에서 여러분 그거 혹시 알리움 보셨어요? 알리움 아시는 분? 팥꽃처럼 생긴 거. 팥꽃은 다 아시죠? 그죠? 네. 파도 알리움이에요. 네. 양파도 알리움, 삼부추도 알리움. 네, 다 알리움인데 이런 형태로 꽃이 생겼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서양에서 들어온 꽃들 중에 이렇게 생긴 꽃들도 있고, 또 우리가 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망이처럼 생겼죠. 그죠? 네. 그리고 갈대 스타일로 생긴 것도 있고, 또 에키네이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에키네이시아 같은 거. 또 사피니아처럼 특별한 이렇게 직립으로 서 있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둥글게 꽃이 소복소복 옆으로 둥글게 피어나는 거. 또 꽃을 심으면 옆으로 기어 나와서 이렇게 깔리게 자라는 거.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래서 그 꽃의 형태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아까 알리움처럼 이렇게 생긴 꽃들은 생긴 게 이미 우리가 드라마도 보면 주인공 조연 다 다르죠. 그죠? 느낌이. 그런 것처럼 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주연으로 생겼어요. 그냥. 그죠? 예. 너무 주연처럼 안 생긴 거에 대해서는 좀 속상하겠지만 얘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얘를 어디 보조 역할로 갖다 놓으면 너무 튀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합창할 때도 보면
주연급이 좋긴 하지만 합창할 때는 너무 목소리 튀는 사람 절대로 합창단 못 들어가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유 아시잖아요. 그죠? 예. 아이유가 걔가 처음부터 솔로 했겠어요? 우리가 기획사를 입장에서 따져보시면. 처음부터 솔로 한 게 아니라 걔도 걸그룹의 멤버로 키우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튀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가 된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혼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꽃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형태. 그 다음에 질감 한번 따져볼까요? 질감. 우리가 질감은 사실 잘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죠? 예. 질감이 독특한 식물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질감이 독특한 식물 어떤 게 있을까요? 질감이라는 거는 뭐 숲의 질감이 될 수도 있고 잎의 질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잎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요? 네, 선인장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선인장만의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질감 때문에 요즘에 정원에 많이 심는 식물. 질감 때문에 많이 심는 식물. 네. 질감 때문에 많이 심는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가 그라스예요. 네. 그라스는 참 독특한 게 옛날에는 우리 그냥 풀이라고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 놀란 게 우리 어릴 때 시골 그냥 조그만 산책길에 가면 막 발밑에 쳐있던 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도 영국 갔더니 그 굉장히 희귀한 그라스라면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라스 같은 경우는 얘는 아주 독특해서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늘 보조가 되기도 해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에 이 그라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도 한데 특히 그라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라스가 이제 정원에 인기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라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라스가 유행해서 쓴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쓰냐면 그냥 막 철쭉을 심듯이 또 몇만 포기를 갖다 그냥 막 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는 그라스 독특한 매력을 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물이랑 같이 매치해서 심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는 것처럼 식대 디자인 할 때 내가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 중간중간 그라스를 배치해 놓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정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또 그라스가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우리가 한번 심어 봅시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실버 느낌이 나는 게 들어와서 질감 때문에 많이 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허브 종류 중에 램스 이어라고 있는 게 있어요. 램스 이어. 램은 우리 양이에요. 그죠? 이어는 귀. 양의 귀처럼 만지면 뽀송뽀송 우단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기는데 이것도 질감 때문에 또 실버라는 색깔 때문에 많이 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우단동자라는 허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 중에 요즘 질감이 독특한 식물은 컬러도 좀 독특해요. 동시에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칸나예요. 네, 칸나는 이제 다 동의하시네요. 칸나 중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심던 거 말고 황금 칸나처럼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그죠? 그 잎의 무늬하고 색깔을 보셨어요. 그죠? 굉장히 독특하죠. 예, 그래서 황금 칸나, 무슨 칸나, 요즘에 많이 나오는 칸나 종류들이 이 질감 때문에 많이 심는 식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골고루 다 따져서 우리가 정원에 플랜팅 디자인을 할 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를 잘 배치할 수 있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정원에 다 식재하기는 어려워서 먼저 샘플 화단을 예를 들고 한번 해보시면 내가 화단이
여러분 하단 깊이가 한 2m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단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깊이가 2m 정도 된다. 꽤 넓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2m 깊이의 하단 한번 해봅시다. 2m. 2m고 이쪽은 한 10m 정도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교실에 여기서 저기까지 그 화단이 깊이가 2m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화단의 큰 형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화단의 형태라는 거는 인면도적으로 첫 번째 내가 화단을 앞에서 바라봤을 때 볼륨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인변도라고 이렇게 보면 나는 꽃 나무가 하나도 없이 초하만 있었으면 좋겠는가. 나무가 중간에 일률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가. 예를 들면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라스를 포인트로 한다. 그죠? 이런 형태로 내가 화단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아니야. 난 이게 너무 밋밋해. 나는 나무가 많은 게 좋아. 난 나무를 정말 많이 심고 싶어. 이렇게 형태로 된 화단을 했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이건 너무 진짜 무슨 숲 같아. 싫어. 그러면, 나무는 약간 대각 피해서 정말 예쁜 나무를 하나 심은 다음에 나머지는 보조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것인가, 먼저 내가 화단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큰 나무를, 그 다음에 얘는 보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림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거를 가운데 심고 양쪽에 대칭할 것인가, 지금처럼 약간 비대칭 삼각형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다. 나는 그러면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형태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인면도의 형태를 정했잖아요. 러프하게. 그러면 이 러프하게 된 형태에 대해서 후보를 뽑아야 돼요. 후보를. 제일 큰 나무는 뭘로 할 것인가? 나는 이 하단의 형태를 아까 얘기했듯이 코티지 하단으로 할 것이다. 꽃이 좀 많은 그런 형태로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무를 내가 정할 때도 그런 화단에 좀 어울리는 나무를 후보로 뽑아야 되겠죠. 그죠? 한번 뽑아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목련. 네, 좋아요. 또 네, 배롱나무 너무 잘 어울리죠. 네. 네? 홍단풍.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잎합도 좋습니다. 네. 모가나무. 네, 모가나무. 모가나무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모가나무 꽃이 정말 예뻐요. 저는 좋아하는 나무인데, 뭐 우리가 벚나무 많아서 신라요. 네. 자두나무요. 네, 여기 다 어울리는데 자두는 조금, 네, 크기도 조금 적고,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과실수는 조금, 네, 이 열매를 충실하게 맺다 보니까 형태가 안 예쁜 나무가 많아요. 과실수는. 그래서 과실수를 정원 안에 심을 때는 형태를 조금 다른 나무보다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형태가 예뻐도 과실 맺느라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뺏기기 때문에 나무 수영이 별로 안 예뻐요. 그리고 빨리 잎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큰 나무를 내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큰 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얘보다는 조금 더 큰 게 위치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키가 작은 나무로 해도 되고 키 큰 관목을 해도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꽂아볼까요? 어떤 게 여기에 후보를 했으면 좋을까요? 네, 라일락 정말 잘 뽑으셨어요. 네. 또, 네, 수국도 조금 키 큰 나무 있으면 좋겠죠. 네. 조팝이요? 일반 조팝. 네, 조팝 씻기엔 조금 얘가 더 볼륨이 컸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꽃사과 종류 참 좋겠죠, 그죠? 서부해당화, 일반 꽃사과 좋으시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산딸나무도 키 크지 않은 작은 거라 그러면 산딸 정도도 괜찮고요, 그죠? 큰 나무 아닌 작은 교목 정도, 떼죽나무 같은 거.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정말 관목만 한번 뽑아봅시다. 여기는. 네. 여기를 칼라 테마라 그러면 또 그 칼라 테마에 맞게 후보를 제거하시면 돼요, 그죠? 네. 여기를 우리가 한번 또 뽑아볼까요? 여기에는. 주목. 네, 상록도 괜찮아요. 상록도 지금은 제가 관목 형태로 해놨지만은 상록도 내가 이렇게 하셔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관목인데 여기를 만약에 주목을 하신다. 그러면 한 개만 하면 얘가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작은 거 하나. 작은 주목 하나. 이렇게 해야만 전체적으로 조금 밸런스가 맞겠죠, 그죠? 주목이 느닷없이 저기 한 그루만 떡 서 있으면은 생뚱맞겠죠. 예. 또 그냥 주목이 아닌 일반 관목으로 하시면 아까 조팝 괜찮아요, 그죠? 또 관목을 모르시나? 아직 안 배우셨어요? 예. 개나리는 너무 지저분하겠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산수유. 네. 산수유는 여기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산수유는 일반 교목이기 때문에. 네? 영산홍 좋아요. 네. 영산홍, 네? 억새도 좋습니다. 억새도 키 큰, 볼륨이 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억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낙상홍 들어보셨나요? 네. 또, 네? 영산홍? 명자, 네, 명자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큰 볼륨, 적은 볼륨 다 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볼륨이 되겠죠. 또 한번 뽑아볼까요? 여기는 꽃이 큰 것도 괜찮고, 관목 중에 적은 관목들. 그죠? 네. 네, 철쭉 종류도 괜찮고요. 네. 네, 목단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초화 중에 큰 것들 있죠? 접시꽃 같은 거. 네. 그리고 아까처럼 칸나 같은 거. 다 좋아요. 그죠? 달리아. 네. 이렇게 뽑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키가 되는 초화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후보를 이렇게 다 뽑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이제 아까 이렇게 평면도 아까 제가 그려놨는데 치웠는데 한번 평면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나무는 위치가 이제 여기쯤 된다. 이 뒤에 이제 담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담장이에요. 네. 그러면 조금 앞에 와서 심으면 좋겠네. 그죠? 그러면 이 단풍나무를 큰 걸 심어야 되는데,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만 도면을 그릴 때 이제 도면 기법까지, 배우셔야 이제 하나 도면 그릴 줄 아실 텐데, 도면을 우리가 동그라미 자로 그릴 때 나무 중간에 점을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크기는 나무의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나무가 내가 원하는 나무가 차지하는 그늘을 이 차지하는 크기 있죠. 그 크기만큼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하단에 우리가 내가 이 정도 심는다 그러면 한 지름이 한 4m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 생각된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나무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겠죠. 그죠? 네. 여기는 네. 요렇게 나무를 이제 심었어요. 근데 우리가 관목 같으면은 관목 밑에 나무를 못 심죠. 근데 이런 나무는 나무 밑에 다 심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나무 밑에도 관목이 심겨지는 걸 우리가 그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도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접시꽃을 내가 이 정도 면적에 심었다.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까지 심었다. 이 나무 뒤로는 내가 이렇게 심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심을 때는 항상 지그재그로 심어 주셔야 돼요. 지그재그로. 줄 세워놓은 것처럼 심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무를 심는 이제 위치가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한 개의 크기를 내가 그럼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느냐? 그게 너무 궁금하죠. 그죠? 예. 그럼 한 개의 크기를 내가 요게 지금 여기 2m, 10m 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단이 별로 크지가 않은 하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정도 크기 된다 그러면 경험상 하나의 요거를 우리가 제곱미터로 봤을 때 한 0.4제곱미터, 0.3제곱미터. 그러니까 1제곱미터에 3가지나 4가지 종류를 심는 게 좋아요. 예. 내가 아주 조그만 무슨 실내 화단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심으셔도 되는데 더 많이 심으면 낱개 포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개는 그 정도 크기로 심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3,000평 되는 큰 곳이다. 이러면 이렇게 심으면 너무 하단이 적어요. 조금 더 크게 심어야 돼요. 그때는 1m에 한 가지 종류를 심는다든가 우리가 만약에 큰 공원을 가본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조경을 본다든가 아니면 골프장 조경을 봤을 때 한 가지 식물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이제 예를 들기가 조금 민망하게 너무 크게 심어 놨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럴 때 이제 그런 큰 면적에 가서 이런 화단을 만들 때는 한 개 심는 면적이 조금 더 크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한다 그러면 0.34제곱미터 정도. 그러면 우리가 1제곱미터에 심는 식물의 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40개를 계산을 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40개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3인치 포트, 제일 조그만 그 모종 파는 포트 있죠? 그거 기준으로 40개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여기에 0.5제곱미터를 했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새치 포트 20개를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면적 나오는 데 따라 환산을 하시면 돼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 수 있는 화분이 새치 포트가 아니고 뭐 6치 포트다. 아니면 큰 화분 10치 포트 화분이다. 이러면 화분 크기에 따라 또 환산을 해야 돼요. 새치 포트를 40개 심었는데 6치 포트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도면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1제곱미터에
동그라미를 가지고 요렇게 작은 화분으로 여기 세치 포트라 본다 그러면 요렇게 심었는데 6치 포트는 한 개가 이만하게 차지해요. 그러면 개수를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환산을 해서 줄이셔서 또 구매를 할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심으러 가 보시면 이제 그거를 직접 체험할 수가 있어서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교재에 보시면 지금 121페이지 보시면 크게 이제 화단의 인면도로 본 형태를 정했죠, 그죠? 121페이지에 보시는데 화단 형태 정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이시면 이제 그런 형태에 따라 후보를 뽑은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플랜팅 디자인 도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한 나무를 가지고 자세하게 스케치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랜팅 디자인을 이제 마치고 요 도면을 들고 또 뒤에 보시는 식재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 번호가 나와 있죠, 그죠? 도면에는 다 써넣기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은 컴퓨터를 그래서 다 적어 넣어 가지고 왔지만은 다 적어 넣기 힘들면 번호를 매겨 갖고 위치를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시면 돼요. 그 번호가 이제 식물이 심겨지는 위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식물이 여러 군데 반복해서 심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식물을 같은 번호로 매기면 안 돼요. 우리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쉬울 것 같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치에 따라서 내가 이쪽부터 1번 하셨다 그러면 계속 위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 2, 3, 4, 5번을 매기셔야 돼요. 같은 거라고 같은 번호 반복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식재를 할 때 2번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식물로 번호를 정하면 그러면 이거 찾다가 볼일 다 봐요, 현장 가서. 그리고 못 찾아갖고 빠뜨려서 못 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내가 출발한 데서부터 일률적으로 1년 번호를 매기셔갖고 번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작약을 여러 군데 심었다 그러면 번호는 다르지만 작약이 여러 번 심겨지겠죠, 그죠? 그 같은 작약이라도 여러 번 번호는 다 다르게 매기셔야 돼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해갖고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직접 하면 더 쉽지만 내가 디자인한 사람이고 일을 하는 식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 도면을 건네주면 그대로 이제 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나눠드린 요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옥구공원으로 가서 요 위치대로 이제 심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가서 이제 요걸 다 들고 가셔야 돼요, 도면을. 네, 이제 가봅시다. 생명도시 시흥